고문 속에서도 나 김두한의 이름을 지켜낸 부하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조직의 의리입니다. 국가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의리의 힘입니다. 오늘 야인시대 48화에서는 그 의리가 어떻게 보상받는지, 그리고 그 보상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 보게 됩니다. 형사 배지를 받은 김두한. 하지만 그 배지가 진짜 시작을 알린다는 것을 아직 모릅니다. 윤호TV입니다. 오늘도 야인시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임동호 의원실. 아침 햇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밝은 햇빛도 방 안의 어두운 분위기를 밝혀내지 못합니다. 부상 입은 청년 단원들이 누워 있습니다. 침대 위에 개코, 삼수, 신영균. 그들의 몸은 성한 곳이 없습니다. 고등계의 고문은 신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짓밟아 놓았습니다. 개코가 신음을 냅니다. 아유 삭신이여. 그냥 안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단께. 그의 목소리는 거의 쓸쓸합니다. 과거에 박던 개코는 사라졌습니다. 고등계가 남긴 것은 상처뿐입니다. 청년 진영이 개코를 바라보며 물어봅니다. 아, 그러게 누가 사고치래? 넌 왜 이렇게 말썽이냐? 진영의 목소리에는 책망도 있지만 그보다는 걱정이 더 묻어납니다. 개코가 약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야, 니 자꾸 염장 지를겨? 아픈 사람 위로는 못해주고. 비록 상처 입었지만 개코의 입은 여전히 산다고 중얼거립니다. 두한이 옆에서 웃음을 짓습니다. 그 웃음에는 쓸쓸함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하하. 그래도 이만하니 다행이다. 두한의 웃음은 진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하들을 격려하기 위한 애쓰는 웃음입니다. 자신도 고문을 받았을 텐데 그는 부하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신영균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반항합니다. 고문의 상처는 깊습니다. 신영균이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 새끼들 아주 계획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고등계 형사들이 큰형님을 노린 것 같습니다. 신영균의 눈빛이 창밖의 종로 거리를 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개코가 자조적으로 웃습니다. 잉, 나한테도 그랬어야. 개코의 농담도 이제는 농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문실에 남겨진 그의 몫입니다. 김목이 성을 냅니다. 그는 옆에 서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듣기 싫어 이놈들아. 아, 그러길래 애초부터 사고를 안 쳤으면 이런 일도 없었지 않겠냐? 무옥의 목소리는 크지만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답답함입니다. 그도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이 충동한 것이 아니라 감독관이 먼저 건드린 것을. 개코가 변명합니다. 아니, 그것은 저 신영이 그냥 발끈하는 바람에. 그의 말이 끝나갑니다. 누구를 비난할 수도 비난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문영철이 말을 정리합니다. 어쨌든 이런 단순 폭행 사건으로 사상범들이나 다루는 고등계에 끌려갔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문영철의 분석은 정확합니다. 그는 이 일의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건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김영태가 차분하게 말합니다. 아무튼 무사히 풀려나서 다행이다. 하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김영태의 목소리에는 현실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미 그 다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한이 남은 부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몸조리 잘들 해라. 그리고 신영균, 개코, 삼수 넌 좀 더 요양을 해야 할 것 같다. 신영균이 침대에서 고개를 들고 두한을 바라봅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큰형님. 신영균의 목소리는 약하지만 그 안에는 불타는 분노가 숨겨져 있습니다. 두한이 손을 들어 신영균을 막습니다. 너는 절대 나가지 마. 여기서 충분히 치료받고 나가야 한다. 개코가 중얼거립니다. 들어가쇼. 모두가 떠난 후 신영균과 개코, 삼수만 남겨집니다. 그들은 침대 위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고등계는 그들의 신체를 감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밤이 찾아옵니다. 임동호 의원실의 한 방에서
신영균과 개코, 삼수만 남겨집니다. 복도에 나온 남들은 떠났습니다. 이제 이 방은 상처받은 자들만의 공간입니다. 신영균이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통증이 몸 전체를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창문으로 나가는 종로 거리를 봅니다. 밤의 종로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신영균의 마음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신영균이 중얼거립니다. 오후. 아, 소문만 들었었는데 그 고등계 형사놈들 지독하더라. 신영균의 목소리는 거의 혼잣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개코가 침대에서 신영균을 봅니다. 그 자식들이 조선 사람들이여. 아니, 어쩌고 같은 조선 사람들끼리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개코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폭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족의 문제입니다.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고문한다는 사실. 그것이 개코를 가장 크게 상처 입혔습니다. 신영균이 주먹을 쥡니다. 그의 손가락이 하나하나 떨립니다. 날 고문했던 그 문달령이란 그 새끼. 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신영균의 복수심이 급격히 커집니다. 고문실에서 받은 모욕, 신체의 고통, 그리고 그보다 깊은 정신의 상처. 삼수가 침대에서 신영균을 바라봅니다. 형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큰형님께서 챙겨주실 겁니다. 삼수의 목소리는 순진합니다. 하지만 신영균은 더 이상 순진할 수 없습니다. 고등계가 그를 성장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방향은 잘못되었습니다. 신영균이 다시 창밖을 봅니다. 두고 봐. 그 새끼 문달령은 내 손으로 반드시 죽여버리고야 말 거야. 신영균의 복수는 이제 결정입니다. 그것은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종로서 경찰국장실. 옥가 국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합니다. 미와 경부가 국장 앞에 선체로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습니다. 국장이 자신을 부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경찰국장이 물어봅니다. 청년 단원들을 고등계로 입건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국장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신문입니다. 미화가 대답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국장님,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폭행이 아닙니다. 이는 총독부의 시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상범의 행동입니다. 미화의 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명분입니다. 국장이 고개를 들고 미화를 노려봅니다. 사상범?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럼 내가 물어보겠다. 어제 경찰국장을 방문한 김두한이라는 자와 넌 어떤 관계인가? 이 질문은 폭탄입니다. 미화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미화가 대답을 시도합니다. 그는 단순한 청년단장입니다. 국장이 웃음을 짓으며 말합니다. 단순한? 그자가 형사 임명까지 받았다는데? 이 말에 미화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집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현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화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총독부의 결정입니다. 국장이 신경질적으로 말합니다. 결정도 결정지만 넌 그 결정을 받아들이기 싫은 것 같다. 앞으로는 고등계 형사의 재량으로 단순 폭행 사건을 조사하지 말도록. 알겠나? 이것은 경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패배입니다. 미화가 대답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이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미화 경부, 너는 개인적 감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다. 이것은 경찰의 기강을 해치는 일이다. 조심하도록.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화의 끝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화가 경경례를 하고 물러나갑니다. 국장실 문이 닫힙니다. 국장은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김두한이라는 자. 정말 범상치 않은 존재군. 청년단 사무실. 날이 밝았습니다. 긴장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일반 청년 단원들과 전 폭력배 출신들이 한데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다릅니다. 모두가 두한을 바라봅니다. 두한이 그들 앞에 섭니다.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결연함이 담겨 있습니다. 고문을 이겨내고 나온 그의 모습은 더욱 단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 가슴에는 형사 배지가 빛나고 있습니다. 두한이 말합니다. 모두들 자리를 잡아라. 모두가 침묵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 침묵은 두려움도 아니고 경외심도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맞이하는 청중들의 침묵입니다. 두한이 계속합니다. 지난번의 일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 경찰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지켜낼 가치가 있는 조직인지도 보여주었다. 신영균이 의자에 앉아서 두한을 묵묵히 바라봅니다. 두한이 계속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청년단이 형사의 신분을 갖게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모두가 알아야 한다. 개코가 손을 들고 물어봅니다. 형사라고요? 그럼 우리가 경찰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두한이 흔들림 없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경찰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청년단이다. 다만 법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이다. 문영철이 말합니다. 하지만 형사라는 신분은 이전처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두한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맞다. 형사가 되면 더 이상 조폭이 아니다. 더 이상 거리에서 싸울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법의 이름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것이 훨씬 강력하다. 청년 단원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어난다. 어떤 청년은 기뻐하고 어떤 청년은 불안해합니다. 김영태가 두한에게 말합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형사라는 신분이 보호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두한이 다시 모두를 향해 말합니다. 앞으로는 종로서 고등계가 아닌 사법계에 배속될 것입니다. 단순 폭력 사건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경찰 조직 내에서의 위치를 확실히 할 것입니다. 그러면 미와 같은 자들도 함부로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에 청년 단원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항복이 아니라 전술입니다. 시간은 저녁으로 흐릅니다. 두한은 삼청동으로 돌아갑니다. 할머니가 계신 집입니다. 할머니는 이제 더욱 약해 보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습니다. 시간이 할머니를 빠르게 늙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한이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습니다. 할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두한아, 안 다쳤느냐? 두한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예, 할머니. 괜찮습니다. 두한의 대답은 거짓입니다. 하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거짓도 필요합니다. 할머니가 두한의 손을 잡습니다. 그 손은 종이처럼 얇고 차갑습니다. 내가 이 지경이 되어도 넌 계속 밖에서 싸우고만 있구나. 두한이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쉽니다. 네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다. 다만 내가 너를 더 잘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할 뿐이다. 이 말에 두한의 눈이 젖어옵니다. 오숙군이 방에 들어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어머니, 두한이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와라 두한아. 할미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두한이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말합니다. 지난번 신부 복이건 아직 생각이 없니? 두한의 표정이 흐려집니다. 할머니, 아직은. 할머니가 손을 들어 두한의 입을 막습니다. 내가 이 지경이 되니까 너도 이제 정말 대가가 되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구나. 형사라고 하지 않았나? 두한이 대답합니다. 예, 할머니. 할머니가 다시 말합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남편으로서의 책임도 져야 할 때가 됐다는 뜻이다. 오숙군이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좋은 신부감을 알아보신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약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내 생각엔 그 이씨 댁의 딸이 좋을 것 같구나. 이 말은 결정입니다. 이것은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시간이 임박해 있기 때문입니다. 종로서 고등계. 미와 경부는 책상에 앉아 수첩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좌절이 가득합니다. 국장실에서 나온 후부터 미와의 정신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무라가 물어봅니다. 경부님, 무슨 일입니까? 미화가 격분합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 긴딱강이 형사가 되었단다. 형사다. 조폭 출신이 형사라니. 오무라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무국장님의 결정입니다. 미화가 책상을 내리칩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자는 분명히 범죄자다. 언젠가는 그 정체가 드러날 것이다. 미화의 이성은 이미 감정에 압도당했습니다. 오무라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감시해야 합니까? 미화의 눈빛이 더욱 차갑습니다. 당연하지. 그자의 모든 행동을 추적한다. 그리고 그가 실수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 시간은 반드시 올 것이다. 미화는 윤리를 버렸습니다. 개인적 감정이 공적 직무를 완전히 압도한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복수였습니다. 한편 종로거리의 다방에서는 두한의 형사 임명을 축하하는 모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종로의 유명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정치인, 사업가, 그리고 또 다른 조직의 두목들. 그들은 모두 두한을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두한의 형사 임명은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종로의 권력 구도를 바꾸는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김 단장 축하합니다. 이제부터 우린 같은 편이네요. 앞으로 도움이 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이런 축하들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두한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 축하는 음성의 축복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용 가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경찰국장실. 오가 국장이 두한을 부릅니다. 김 형사, 들어와라. 두한이 경경례를 합니다. 처음으로 형사의 신분으로 인사합니다. 이 경경례는 다릅니다. 과거의 조폭의 절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것은 형사의 인사입니다. 국장이 말합니다. 수고했다. 이제 넌 정식 형사가 되었다. 사법계에 배속될 것이다. 두한이 대답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국장이 더 말합니다. 하지만 경고한다. 이 신분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다. 만약 넌 이를 악용한다면 내 손으로 너를 내려놓을 것이다. 이 말은 진지합니다. 국장은 두한을 신뢰하지만 동시에 경계하고 있습니다. 두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 신분을 존중하겠습니다. 국장이 만족스럽게 웃습니다. 좋다. 그러면 내일부터 출근하면 된다. 사법계 사무실이 너의 새로운 직장이다. 두한이 경경례를 하고 나옵니다. 복도에 나온 두한의 얼굴에는 새로운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형사 배지가 빛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지가 얼마나 무거운지는 오직 두한만이 알고 있습니다. 밤의 우미관. 신영균이 몇몇 믿을 수 있는 수하들을 모아놓았습니다. 신영균이 말합니다. 지난번 고문을 했던 그 문달령이라는 형사. 그 새끼를 조져야 한다. 개코가 말합니다. 하지만 그 새끼 형사잖아요.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신영균이 자르며 말합니다. 형사? 그게 뭐 하는 건가? 우리 큰형님도 이제 형사다. 형사가 형사를 어떻게 못 건드린다는 건가? 신영균의 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논리입니다. 삼수가 말합니다. 형님, 하지만 큰형님께서는. 신영균이 손을 들어 삼수의 말을 막습니다. 큰형님이 뭔가? 우리가 당한 고문을 큰형님이 아는가? 그놈 문달령은 죽여야 한다. 절대로. 신영균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합니다. 고문실에서 받은 상처가 완전히 그를 변모시켜 놓았습니다.
경성역. 두한이 첫 근무를 시작하기 위해 종로서로 향하고 있습니다. 형사 배지를 단 채로 역 앞거리에서 미화 경부와 마주칩니다. 미화가 조롱하듯 웃으며 말합니다. 아, 형사님이 아닙니까? 축하합니다. 이제 넌 정말 법의 일부가 되셨군요. 두한이 차갑게 대답합니다. 경부님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도 있겠네요. 미화가 웃음을 멈춥니다. 다른 부서 아닙니까? 두한이 다시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직업적으로 만날 일이 있을 겁니다. 미화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긴똑강. 넌 이제 형사인가? 그럼 이 말을 새겨 들어라. 권력의 옷을 입은 폭력배도 결국은 폭력배일 뿐이다. 나는 절대로 널 놓지 않을 것이다. 두한이 정면으로 미화를 바라봅니다. 경부님, 당신이 날 놓지 않으면 나도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두 남자의 눈빛이 부딪힙니다. 불꽃이 튀는 듯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큰 전쟁의 시작입니다. 미화는 종로서 고등계 형사로서 두한을 감시할 것입니다. 신영규는 복수를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할머니는 두한에게 혼담을 강요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힘이 김두한을 밀어붙일 것입니다. 오늘 야인시대 48화 어떠셨나요? 권력과 의리 사이에 선 한 사나이. 그가 형사 배지를 단 것이 정말로 상승인가 타협인가? 그것은 각자의 해석에 맡겨집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김두한이라는 인물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변한다는 것입니다. 형사가 된 그가 정말로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의리인가, 권력인가, 아니면 가족인가? 다음 화에서는 신영균의 복수가 어떤 결과를 만들지, 그리고 두한의 형사 업무가 어떤 도전을 불러일으킬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야인시대의 모든 이야기를 빠짐없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김두한의 형사 임명이 정말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타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영균의 분노는 정당한가요? 할머니의 당부는 현명한가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지금까지 윤호TV였습니다. 다음 화에서 또 뵙겠습니다.